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요소는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텍스트 기반 집 밖으로 나서자 귀가 아플 정도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폭풍이 거셌는지 늘 두텁게 쌓여있던 눈들이 조금은 거친 듯 보일 정도였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던 남자는 지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고 걸음을 옮겼죠. 다른 곳과 달리 살짝 변색되어 있는 눈. 가까이 다가가 눈을 손으로 걷어내자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쌓인 눈을 전부 치우자 불빛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모니터 화면, 구시대의 유물.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본 것은 남자에게 있어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죠. 낮은 작동음을 내며 깜빡거리는 화면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홀린 듯이 화면을 손으로 만졌는데요. 남자의 손가락이 화면에 닿을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문자들이 출력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 화면을 만지는 순간 구시대의 유물이 작동을 중지했습니다. 텅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남자의 시선 끝에 낯선 문이 보였는데요.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었다니 언제부터?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거세지던 폭풍이 눈알에 덮여있던 것들을 하나둘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탓이리라. 그렇게 생각한 남자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죠. 5걸음이면 손잡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자 문 주변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라일락들과 서리로 뒤덮인 문에는 정체모를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선이 퍼져나가는 모양의 원도 발견되었죠.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는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남자는 복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라일락 조각들, 거친 콘크리트, 분필 낙서, 깨진 콘크리트, 왕관이 달린 작은 나무 인형, 콘크리트의 냄새, 얼룩덜룩 피어있는 곰팡이, 회색 콘크리트.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복도를 남자는 계속해서 걸어나갔는데요. 먼지 쌓인 콘크리트, 울퉁불퉁한 파이프들,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작고 동그란 구멍, 축축한 콘크리트, 붉은 돌,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콘크리트, 히아신스 조각, 창백한 콘크리트, 새 뼈들, 묵직한 콘크리트. 익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카드, 콘크리트 벽, 그리고 마침내 바닥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웅덩이에 다다른 남자는 갑작스레 밝아진 주변에 적응하기 위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죠. 돌아온 시야에 포착된 것은 또다시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 넓지 않은 방이 나왔는데요. 방 안은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했죠. 의자, 천장에 걸린 조명, 테이블, 그 위에 엎어져 있는 액자, 벽에 걸린 시계,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장, 그리고 뼈.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 입구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손을 뻗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기호로 가득 찬 깜빡이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만질 때마다 화면은 그 즉시 반응하며 기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화면은 또다시 고장나 있었습니다. 흥미를 잃어버린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모니터 너머에 닫힌 문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어둠 속에 기다란 계단이 시야에 들어왔죠. 어둠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남자는 마음을 다잡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 손으로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짚고 넘어지지 않도록 발끝에 힘을 잔뜩 준 채로 남자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윽고 또 다른 문이 눈앞에 나타났죠. 계단에 질릴 대로 질린 남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좁은 방이었는데요. 낙엽, 작은 나무 조각들, 담배꽁초들. 남자는 이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디선가 강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추운 공기에 몸을 떨며 남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쥐뼈를 피해 이제는 익숙해진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는데요. 버튼이 앞에 있었지만 이번에도 남자의 선택지는
화면을 만지는 것이었죠. 화면 위에 떠오른 알 수 없는 문자에 남자는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무심하게 스크린을 여러 번 만지자 또다시 모니터는 텅 빈 화면을 띄웠는데요. 모니터 뒤에 자리 잡은 문을 열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죠. 달라진 것은 그 앞에 계단 대신 경사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커져가고 있는 소음을 무시하고 남자는 끝도 없이 이어진 경사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강물처럼 계속되는 미지의 깊이를 지닌 공간. 마치 그의 등을 떠미는 듯한 경사에 남자의 발걸음이 빨라졌는데요. 공포를 잊기 위해 괜스레 큰 소리를 질러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그것은 벽을 타고 가득히 울리는 자신의 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문이 등장한 것인데요. 문을 열자 지금껏 보아온 공간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풍경이 눈앞을 가득 메웠죠.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흥건히 고인 물 위, 모니터 화면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작동하는 고시대의 유물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화면은 일전과 같은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했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존재했죠. 그가 무언가를 작성하기를 원하는 듯한 빈칸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남자는 빈칸 옆에 튀어나온 듯이 보이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눌렀는데요.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전환된 화면에 남자는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며 내심 기뻐했죠. 이번 모니터는 제법 튼튼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림을 마구 눌러도 멀쩡하게 작동했는데요. 하지만 무차별적인 남자의 손짓에 곧 한계가 찾아왔죠. 텅 빈 화면을 출력하는 모니터에 흥미를 잃어버린 남자는 저 멀리 보이는 열린 문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저 문의 정체를 남자는 알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운 좋게 작동하는 것을 만나면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멋진 구시대의 유물이었죠. 호기심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러 운명을 시험했는데요. 육중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미친 듯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짧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괜히 탄 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 이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상념이 가시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이 바위로 가득한 방이었는데요. 모니터 화면은 어지러이 움직이는 문자들을 출력하고 있었지만 그 뜻은 여전히 정체불명이었죠. 그리고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방금 타고 왔던 엘리베이터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남자는 유일한 선택지인 열린 문으로 향했죠. 다음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즉시 남자는 이변을 깨닫습니다. 방금 열고 들어온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잠겨버린 것인데요. 횃불 빛이 땀에 젖은 남자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서리빨선 침묵이 흘렀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공간에 자리 잡은 남자의 몸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듭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지만 감옥과도 같은 방은 메아리만을 퍼뜨릴 뿐인데요. 살아있던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살아있던 우리도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인내심만 있었더라면. 남자는 이미 죽어버린 몸을 힘겹게 끌고 또다시 열린 문으로 향했죠. 어둠, 오로지 어둠뿐.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 뒤엉킨 기억들. 시야를 가득히 메우는 붉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교수이자 게임 개발자로 활동 중인 피핀바 박사가 제작한 해당 텍스트 기반 웹게임은
어쩌면 먼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그 참사란 바로 21세기의 인류가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이 먼 미래의 침입자에 의해 해방되는 것이죠. 기묘한 밤에서도 다루었던 바 있는 온칼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500m에서 10만 년간 철저히 격리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마무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깊고 깊은 콘크리트 터널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이곳은 후대 인류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모든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최악의 가정하에 입구 자체를 감춰두는 등의 여러 조치들을 취해 놓을 예정인데요. You should not have come here. You are heading towards a place where you should never go. What is there is dangerous and repulsive. Danger will still be present in your time as it is in ours. Please turn around and never come back. There is nothing here for you. Go no further. 우연에 의해 내부로 진입하는 데에 성공한 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함께 생각하며 앞서 등장했던 장면들을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새롭게 느껴지죠. 모니터 안 가득한 경고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복도에 가득 찬 선조들의 필사적인 경고, 관심을 유도해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려는 체스 게임, 깊은 지하로 내려가자 강물 소리로 착각될 만큼 크게 울려 퍼지는 지하수 소리, 오랜 시간이 지나 침식과 균열이 발생하며 침수되기 시작한 내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정된 마지막 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게임에는 사실 해피엔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행복한 결말로 게임이 종료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강한 생물이죠.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온컬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경고문 자체가 후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This is probably the only testimony of our time. You're now entering a repository with spent nuclear fuel from the 21st century. It must be stored in a safe place. This place should not be disturbed. Don't go there. It's dangerous. It's radioactive. You can't see it, you can't smell it. Don't touch anything. Go back up to the surface and take better care of our world than we did once. And you will be safe if you stay away from it. Good luck. 그럼에도 현대의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손들에게 행운을 비는 것뿐인데요. 수백 년 후 혹은 수천 년 후, 아니 어쩌면 수만 년 후 온칼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후손이 발을 디디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날은 대재앙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죠. You have now gone deeper into the tunnel, and you have reached a place where you should never have come. Down here radiation is everywhere. You do not know it, but something is happening to your body right now. An invisible light is shining right through you. It is the last glow of my civilization that harvested the powers of the universe. 기묘한 밤이었습니다.